자, 세진중공업입니다. 일단은 25,000원이 개장초 저점이라서 25,000원 이탈되면 정리하자의 기준을 설정했는데 지금 매수 잔량이 한 15만 주 정도 쌓여 있어요. 10호가 정도 기준에. 그래서 지금 많이 불편해요. 떨어지는 물량에 체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메타방은 지금 이제 뭐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다시 밀리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은 한 5만 주는 줄었어요. 뭐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HJ중공업과 함께 이제 전거래일 종가 대비해서 2%대 조정이 나와 있는데 뭐 평상시 변동률을 감안한다면 추이 추정 뭐 깨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 또 메타방 같은 경우 비중이 높은 입장 그런 위치에서 설정을 잡는다면은 한호가 100원 단위가 심장이 좀 오그라드는 그런 변동률이 될 수도 있죠. 강세를 뛸 때도 마찬가지지만 조정을 받을 때에도. 세진중공업은 일단은 뭐 HJ중공업과 함께 거의 비슷한 흐름. HJ중공업이 변동률은 좀 더 높았고요. 그리고 8월 28일, 8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탄력이 나옵니다. 그 탄력의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뒷부분에 설명하고 뭐 마스크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인 면이 커요.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HJ중공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9월 8일, 그러니까 HJ중공업에도 이제 투자 경고 지정 예고 이후에 투자 주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형성돼 있을 때, 그럴 때 기준에 9월 8일 22,350원부터 그리고 고점 찍고 차익 실현의 기준 그리고 재편입, 재편입의 기준에서도 이제 또 짧게 차익 실현 또 재편입 뭐 이런 그 조금 촘촘한 매매가 이제 촘촘하게 형성되는 그런 부분에 매매 흐름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그 상태에서 이제 전일 굉장한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문자 보면은 뭐 23,000원, 22,000원 그 가격대 그리고 쫓아 올라가서 편입하는 기준도 뭐 26,000원, 7,000원까지도 계속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이 세진중공업 지금 요 컨센서스 작업해 놓은 거 주세요. 요거 맨날 제가 바꾼다고 해놓고 깜빡깜빡 해갖고 좀 못 바꾸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날 때 얼른 바꿔버리게. 세진중공업 PPT 컨센서스 그거 주시고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기준에 이수베타지스 뭐 지금 강연에 오신 분들은 사실상 초대박이 나 있는 거죠. 가장 집중해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던 하이닉스 이수베타시스가 사상 최대 신고가 나오면서 시장 그 흐름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수익 기준을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뭐 긍정적인 기준입니다. 어찌됐건 이거 좀 이따 바꿔드리고 그리고 나오면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 내용에 이제 기준점이 그래서 세진중공업의 뭐 체크 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마스크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데 이거는 특수전 그러니까 방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들 근데 이제 방산 쪽의 매출이 의미를 부여할 만큼 수준 아니에요. 굉장히 제한적인 매출이.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염두에 두고 설정을 잡는다면 그리고 매수세를 한 번 더 낼게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매수세를 내서 저점에서 이제 우리가 25,800원에 매수를 냈나요? 맨 처음에 오늘 그리고 지금의 위치인데 25,500원 공방 기준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아름아름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500원, 400원 뭐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500원으로 설정을 잡을게요. 어차피 마지노선은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지금 가격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마스크 프로젝트 이런 건 맨날 들은 내용이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거 누가 몰라. 아 저래서 갔구나.
그렇게 생각들 하실 수 있는 이슈죠. 저 이슈를 명분으로 누군가는 속된 편으로 때려 사줘야 되는데 누적적인 수급들은 없어요. 사실은 누적 수급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손바뀜, 좋게 표현하면 손바뀜,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 우리가 금융 관련해서 이제 금융감독 기관이 설정해 놓은 용어가 고빈도 거래라고 합니다. 매수매도 굉장히 이제 가파른 매수매도의 기준, 그 이제 고빈도 거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기준에서의 매매 흐름에 연동이 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기존의 23년도에 2차 전지들의 기준, 뭐 누적 수급이 없이 거래 대금이 터지는 그 흐름 속에서 뭐 말 그대로 매수매도 이 정도의 흐름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형성이 됐었던 종목은 같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준에서는 방산 쪽에 어마어마한 그 수급, 유입 수급 대비해서 조선 쪽은 하나오션이 수급이 없었잖아요. 수급이 들어온 게 없는 상태에서 수익이 나왔고, 뭐 지금 최근 7월부터는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그밖에 수급이 없이 움직였던 쪽이 두산에너빌리티의 6월 이후의 흐름, 안 무너지죠. 6월 이후의 흐름 대신에 시장이 이렇게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신고가의 기준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논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진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모든 이제 그 중형 조선 업체들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의 기준은 이렇게 뭐 번스 톨레푸슨 발음도 어려워요. 번스 그리고 톨레푸슨 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군사 시설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시설은 미국 본토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군사 행정 뭐 관련해서 군함 선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규 발주를 하거나, 그러니까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내 조선 업체 이외에는 수주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직결돼 있는 내용을 해외로 줄 수가 없다. 유출되기 어렵다. 이건데 미국 내에서 이제 조선업이 3D 업종이잖아요. 사실상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조선업을 맨 처음 가장 발전시켰던 국가가 어디예요? 유럽이죠. 유럽에서 이제 뭐 바이킹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럽. 그리고 그것을 일본이 가져다가 일본이 이제 그 특수를 많기겠죠. 70년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일정 범위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본격화된 게 이제 2000년부터는 우리나라가 금액 기준으로 이제 또 톤수 기준으로 사상 최고의 전 세계 톤수 기준의 수주 1위를 차지하는, 금액은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중국 쪽에 또 많이 빼앗기죠. 근데 중국 쪽 같은 경우가 만드는 게 벌크선, 그러니까 뭐 석탄, 곡물 막 때려 실는 벌크선 같은 경우를 2000년대 초중반에 중국이 이제 많이 가져왔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컨테이너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특화되어 있는 거는 LNG 선박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그 LNG 선박을 거의 이제 싹쓸이를 하는데, 그 LNG 선박이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그리고 이제 현대 HD 현대그룹 쪽은 그거죠. HD 현대그룹이 HD 삼호중공업에서 일부 수주하는 게 LNG 선박은 다예요. HD 현대그룹은 뭐냐? 현대미포 같은 경우 뭐 중형 PC 선박 그런 거 의미가 사실은 없고, 예전에 이제 현대중공업인 거죠. 현대중공업 기준의 대형 유조선, 후판이 2장씩이나 들어가는 VLCC급의 초대형 유조선을, 그래서 전 세계 건조 능력 1위를 기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극대형사들의 수주 범위에서 특수선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쪽의 행정과 미국 쪽의 정책이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 간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하나오션에 대한 매매 기준도 좀 주춤거리고 있지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나머지 기자재가 흘러간다는 거죠. 23년 11월부터 하나오션 시가총액 10조가 안 되는 애가 30조 원대 이상의 시가총액을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0조가 안 되던 애가 30조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슈팅에서 지금 잠시 쉬어갈 때 실질적인 대장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살짝 눌려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고점을 넘기려고 하고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조선주도 뭐 시장 수익률은 나오겠지만요 조금 쉬어가고 있잖아요. 하나오션도. 그때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슈팅이 나왔던 부분은 HD 현대그룹의 합병 발표예요. 사실은 그 합병 발표 나고 나서 HD 그룹주들의 변동성도 확장되고 아래 위로 출렁출렁. 그리고 나서 갑자기 HJ, 그러니까 한진중공업이었어요. 컨테이너선하고 이제 뭐 특수선하고 하는 한진중공업 쪽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HJ 중공업. 그게 이제 뭐 물론 7월 20일 날 8,000원부터 지면 그땐 거래대금이 지금만큼이 아니고 8월 28일 목요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면은 10일 거래일입니다. 10일 거래일 동안에 14,000원대에서 34,000원이 됐으니까 2만 원이 올라왔죠. 거의 뭐 170% 이상, 200%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뭐 더 갈 거다. 5일선 안 깨졌으니까 괜찮다. 5일선 23,500원인데 여기서부터 밀고 내려가면 5일선 23,000원 돼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10% 밀릴 때까지 손 놓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다만 녹화까지 하는 건 뭐예요? 물론 이제 녹화까지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조정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어떤 방법을 취할까 이런 논리도 있지만 편입의 기준점을 설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전저점이 이탈되면 이제 뭐 거기서 아쉽지만 손절을 하더라도 프로그램 쪽에 수급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손절 얘기했지만은 막말로 여기서 낸 수익이 얼마야? 항상 어깨에서 팔고 싶다는 격언은 어디서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나 어깨에서 팔고 싶어 해놓고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어하는 심리가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당연히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고점을 놓쳐요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고점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지 심리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30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의 흐름이 형성돼 있는데 그나마도 41만 주에서 30만 주로 축소가 됐고요. 장중에 한 3.84% 그러니까 2만 5천 원까지 내려왔지만 일단은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까지도 반전을 시키기도 했었고 프로그램 이외에 이제 보이지 않는 수급도 있고 손바뀜의 흐름도 있고 조금 더 차분히 보자. 그러면 이제 이슈는 이게 두 개뿐이 없어요. 사실은 얘가 뭐 엄청난 업체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컨센서스 부분도 다시 이제 정상적인 걸로 가져다 드릴 건데 이 컨센서스 부분도 보시면 얘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실? 못 들어가지. 이런 상태의 기준이면은 PBR이 6배고 조선주 PBR이 6배고 PER이 100배다? 이게 무슨 뭐 바이오 업체도 아니고 이건 아니지. 예? 그럼 명확해야 돼 그거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7월 28일부터요. 7월 22일 날 HJ중공업이 얼마요? 8,000원부터 포착된 기준은 뭐 그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뭐 시가총액이 HJ중공업도 뭐 1조가 안 되던 시점이고 세진중공업도 14,000원 수준이면은 주식수가 5,700만 주뿐이 안 돼요. 1조 태곱시 부족한 위치입니다. 근데 이제 저 기준에 종목 검색계에서 떴기 때문에 설정 범위를 포착해서 보여드린 거고 저때 기준은 이제 HD 현대그룹의 합병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조선주들의 변동성의 확장 부분 뭐 그런 내용들과 함께 연동돼서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 조선업 쪽이 이제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됐다 이런 흐름에 거래대금 없이 이제 변동이 나오니까 소액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어도 뭐 몇 다방의 자금 지금 한 15억 정도 형성돼 있어요. 15억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가 편치는 않죠.
그 이후에 이제 8월 29일이죠, 정확히. 그래서 8월 28일 날 HJ 중공업 슈팅이 11%까지 나왔고 HT 한국조선해양이 11% 폭등입니다. 이때가 말씀드린 것처럼 HD 그룹주들의 합병의 기준이 잡혀 있을 때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세진중공업하고 HJ중공업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오늘 기준에. 어제는 대장이 HJ중공업이었고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어제 만만치 않은 변동률 18%까지 나왔고 그 전거래일에는 오히려 이제 세진중공업이 월등히 더 높은 변동률을 형성을 했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HJ중공업보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HJ중공업보다는 얘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인데 뭐 그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지금 거래대금의 기준은 세진중공업이 대체 시장까지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HJ중공업의 거래대금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HJ중공업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메타방도 상황에 따라서는 뭐 HJ중공업을 당일 변동성의 매매를 할 거니까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8월 29일 HJ중공업은 8월 28일 밑에 보이죠. 그리고 얘는 8월 29일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뭐 9월 1일, 2일, 3일 계속. 근데 HJ중공업은 단 하루도 안 쉬었어요. 8월 28, 8월 29,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9월 5일 그리고 9월 8일 그리고 9월 하루 9일 하루 쉬고 어제 10일까지 10거래일 동안에 9번이 검색에 뜨고 9번이 다 슈팅이 났어요. 그리고 9번이 대부분이 매도 신호가 났어요. 그래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고점 찍고도 훅 밀리기도 하고 차익 실현 신호도 나오고 또 재편입 신호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교육받은 대로 저점 찍고 돌릴 때 재편입에서 수익 범위를 잡아간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29일 슈팅 나와서 올라간 게 16,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처음 포착된 게 이제 HJ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14,000원대 포착이 돼요. 14,000원대. 그리고 실질 우리가 이제 기준점 설정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거는 12,73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9월 2일 거기까지 그래서 8월 29일 날 14,600원에 포착되고 고점 찍고 탈퇴 신호 나오고 이런 탈퇴 신호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오늘도 대체 시장까지 기준을 잡으면 28,000원에서 3,000원이 무너져 내려온 거 10%. 어제는요. 전거래일 대비 18%. 개파락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검색계에서는 좀 빠르게 매수 매도 신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으면 솔직히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3만 주 갖고 있다. 그럼 7억 5천이에요. 3만 주 가지고 있으면 어디다 털 거야 3만 주를. 쉽지 않죠. 다만 그것이 1, 2%, 2, 3% 내에서 정리될 수 있는 물량이냐. 또 거래대금이. 그렇다면은 진입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방의 인원이나 자금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고 메타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금액이 더 많아지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검색기는 7월 28일인데 많은 비중을 들어갈 수 있는 현실성은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 방은 자산 규모들이 크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이야기를 알아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통들은 왜 못 들어가? 나 이거 매매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옥가에 지금 양쪽 다 만주 단위 이상씩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천주 단위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출렁하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뭐 만주 가지고 1, 2% 막 들어올리고 1, 2% 밀고 내려가는 거는. 그래서 요 7월 28일 날 형성돼 있는 이 가격대 꿈의 가격대인데 뭐 여기서부터 매집했어요. 그건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만약에 여기서부터 수익률을 설정해서 마케팅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터지고의 흐름. 지금 보시는 8월 28일 또 8월 29일 이럴 때 기준이 여기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따블이 난 거죠, 사실. 14,700원부터 뭐 28,000원 대체 시장 거래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따블이 났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옳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14,700원을 못 잡잖아. 15,000원을 못 잡잖아, 사실. 그리고 1조가 안 되는 위치고. 그래서 지금이 본격적인 변동성이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HJ중공업이든 세진중공업이든 그에 연동돼 있는 저는 지금 대한조선인가요? 그 친구 신규 상장주의 그 변동성도 눈여겨보고 있어요. 지금 얼마까지 슈팅이 나왔는지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지금 기준에서의 흐름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들여다보고 차분하게 대처하자.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검색계는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떴는데 본격적인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지기 시작한 거는 9월부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예뿐만 아니라 HJ중공업도 그렇고 그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진 거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HJ중공업이 이제 슈팅이 나오지 않고 밑으로 밀려 내려와 있으니까 거래 대금이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긴 합니다만 어제 터진 거래 대금 전체 시장에서 3위죠. 세진중공업이 4위였어요. 근데 오늘 기준에서 일단은 10위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10위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눌려 있으면은 10위권 밖으로 형성이 되고 세진중공업은요. HJ중공업은 뭐 그나마도 10위권 유지할 수는 있는데 빠르게 돌려야죠.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근거는 40만 주 매도했던 부분이 지금 28만 주 매도로 조금 줄었어요. 계속 지금 가격대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사가고 있다. 밀려있을 때 기준에. 그래서 그 수급 논리를 좀 보면서 기준을 잡아도 되겠다. 이게 만약에 매수로도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HJ중공업이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됐어요. 어제. 예? 어제 8시에. 그 이제 일일이 장중에 이제 뭐 계산하고 뭐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당일 변동성만 놓고 보고 있는데 투자 경고 이제 지정 위치라는 건 투자 주의 때문에 알고 있었죠. 지정 예고였고. 근데 어제 이제 뭐 26%까지 슈팅이 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 투자 경고에 확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투자 경고 기준 속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 하루 이제 단일가 매매 지정될 수 있다. 이런 위치예요. 이런 위치. 그리고 어제 이제 그간에 100만 주, 200만 주씩 매도를 형성시켰던 외국계 기관 투자자 쪽이죠.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왔던 쪽이 일단은 200만 주를 어제 200만 주, 300만 주 수준을 대사면서 일단 어제 끌어올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기준은 일단 프로그램에서 뭐 지금 70만 주인가요? 그 이상 나왔나요? 76만 주 나오고 조금 멈춰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얘도 한 HJ중공업도 대략적으로 4%대 뭐 그 정도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가격 반발력을 일부 내준 상태. 뭐 그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차트 보고 이제 시장 조치 뭐 투자 경고든 투자 주의든 그 말씀드릴 텐데 투자 경고 주의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단기 과열 지정이 형성이 돼도 주가에는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계속 확장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는데 그런 매매 형태가 나오면 굉장히 금융당국도 불편해하겠죠. 불법은 아니더라도 이게 편법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매수매도 뭐 이런 식으로 고빈도 거래를 형성하면서 주변 그 흐름들을 이끌어내서의 변동성 확장으로 흘러가는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금융당국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요 뒤에 지금 사실 시장을 지금 저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약간 지금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그래서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HJ중공업의 변동률보다 HJ중공업은 9% 변동률이었고 세진중공업이 28%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쉬고 어제 18%.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는 어제 오늘은 이제 HJ중공업이 다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25,500원을 찍고 밀려 내려갔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을 잡았고요. 그리고 8일날 기준에서도 월요일날 기준이에요. 월요일날 기준에서도
아주 좋은 위치에서 잘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기 진입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진입 후에 22.77 10%로 나온 거는 탈퇴 이후에 재진입이 되면은 그 재진입부터 수익률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8일 날도 일단은 그 고점 찍고 나서 24,800원 찍고 나서 밀릴 때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잡았죠. 그러니까 매도 신호 나오면 일단은 정리하는 게 옳다라는 거고요. 매도 신호 나오면 일단은 정리. HJ중공업도 29,500원에 매수 신호 나왔지만 뭐 그 밑에서부터 나왔겠죠. 28,000원대. 그리고 33,300원 찍고 매도 신호 나올 땐 일단 정리. 그리고 재편입 신호 나오면 그때 들여다보는 것이 크게 옳다. 9월 9일. 그리고 9월 9일은 현대힘스가 개장주의 슈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진중공업, 그리고 어제 이제 18%의 흐름. 그래서 결론은 변동성이 커서 이제 당일 매매에 현금 비중을 메타방도 확보하고 넘어가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매번 전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중공업처럼 누적적인 수익 범위가 좀 확장된 누적적인 수익 범위가 확장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오버나잇을 할 수 있다라는 설정 범위를 잡았어요. 수익률이 지금 확정돼 있으니까 뭐 나중에 따라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또 분명히 매매 따라하기 방인데 따라하지도 않고 나는 여기 방송 공짜로 들으면서 다른 매매해야지. 뭐 그러려면 뭐 하려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수익이 확정이 되면 어제 기준에 장중에서도 확정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20% 수익 확정됐습니다. 끝. 그러면은 그 1개월 설정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매매 따라하기 들어오신 분들은 설정 범위 기준만큼 그 계좌만큼은 따라 움직이셔서 손익 기준을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세진중공업 어제 이제 거래대금이 4위였습니다. HJ중공업이 3위. 뭐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대금이 좀 둔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 방어력이라고 한다면 재차 그 고점 돌파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방어력이라고 한다면 다시 꼬리 달고 내려오더라도 뭐 최악의 경우가 이 정도. 그리고 지금 투자 주의 들어갔다고 해서 투자 경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격대 범위 설정 기준점도 좀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추가 강세를 띄더라도 뭐 그렇게 무리 없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좀 이따 HJ중공업이 투자 주의를 한 4번 정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 계속 급등하다 보니까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그리고 한 템포 쉬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다시 슈팅, 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연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주의이긴 하지만은 오늘 종가 기준이 플러스로 마감되더라도 당장 어떤 뭐 제재를 받거나 시장 조치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가격 부분은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HJ중공업도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거래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시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9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세진중공업 24,000원에 설정이 잡히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27,400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격에만 편입됐어도 행복했겠다라는 생각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다시금 약보합이니까 이거 봐라 나 수익 기조로 다시 또 형성될 수 있겠는데 이번에 편입한 물량도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대체 시장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 와 대체 시장에서 야 28,000원까지 갔어 역시 윤 정도야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저도 사실은 개장 초에 좀 일부 절반은 메타방은 정리를 할까 그 고민을 했어요. 시장 조치 어제 안 보겠어요? 8시에 다 들여다보지 안 그래요? 윤 정도 안 보겠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분봉의 기준의 거래대금 거래량 이런 걸 다 해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일주 월봉 기준에서도 뭐 다 들여다보고 설정 범위를 잡아갈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현재 기준에 이제 시장 조치나 이런 부분이 어느 가격에 이제 형성이 될 거냐인데, 자 보시자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제 녹화 들어갔잖아요. 녹화 들어가고 분봉부터 이제 가장 뭐 시장 조치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거 보고 이제 시장 조치의 가격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먼 거래일까지 다 보시는 게 옳아요. 근데 지금 저 먼 거래일까지 안 보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지금 9월 10일자 기준에 어제 기준이죠. 어제 기준에 저 슈팅 범위를 저거를 우리가 저런 변동성 18% 변동성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현재 기준에서 요 정도 내려오다 보니 야 개장초 요 그 시초가만 형성해 줘라. 어제 고점 27,400원도 필요 없고 어제 나 평균 단가 그것도 필요 없고 야 저 시초가만 형성해 줘라. 아 내가 그럼 지겨워 아주 내가 정리하고 나올 거야. 짜증나 죽겠어. 이런 걸 왜 사라 그래?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이 거품 낀 거. 이거 그냥 폭락해서 죽을 수 있다는데. 어? 지금 한국경제TV 트니까 어떤 애 나와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걸 누가 추천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막연한 설정 범위 가지고 가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 범위가 불거져 있고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다. 그럼 그 거래대금이 급감하지 않는 한 유지가 된단 말이죠. 얘도 지금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요 고점 라인을 넘기려는 시도 정도만 나와도 거래대금 10위 안으로 복귀를 합니다. 회귀를 해요. 그리고 원체 시장이 좋아서의 흐름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한 템포가.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도 거래대금이 터져서의 기준이고 지금 얘 1200억 거래대금이다. 10시에? 예전에 우리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 얘 한 5천억씩 터지는 날이에요 오늘. 그래 안 그래요? 26,100원에 매수 사인 내왔네요. 냅니다. 어디다 냅니까? VVIP방만 냅니다. 왜요? VIP방은 지금 두 번의 문자 나왔잖아. 앞으로는 VIP방은 두 번까지만 문자를 내보낼 거예요. VIP방은. 어떤 종목이든 대형주도. 그게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더.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문자가 하루에 뭐 예를 들면 뭐 수백 통 나가는 건 아니니까 문자가 와야 이 가격대 매수하는구나, 이 가격대 차익 실현하는구나. 물론 이제 매도 문자는 다 같이 나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26,100원에 지금 현재 매수세를 냈고 우리가 정확히 지금 녹화 시작한 게 32분 됐습니다. 그럼 32분 전이면 5분봉이니까 하나 둘 셋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자락에서부터 녹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럼 요 자락이라는 기준이 가격이 대략 25,500원 정도 되겠죠. 25,000원의 바닥을 찍고 되돌림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조금 전에 PPT에서 교육을 해드린 것처럼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점 대비해서 2%를 돌리면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고 그 가격에서부터 다시 그 저점이 이탈이 되면 손절의 기준을 설정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수를 단행한다라는 거는 VVIP 방의 기준에 또 VIP 방도 오버나잇을 하겠다의 기준이에요. 내일까지 갖고 가겠다. 오늘 요 정도로 끝나면 투자 주의가 이제 오늘 하루거든요. 그걸로 끝난단 말이지. 그럼 내일 한 템포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다. 왜요? 주가는 올라왔지만 실질 거래가 터지고 메이저의 그 관여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는 9월 들어서부터라고 해석하는 게 옳겠다라는 거예요. 9월 들어서부터의 변동률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뭐 또 변동률 확정이라고 하면 이번 주예요. 이번 주의 기준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놓고 보기에는 아니에요. 형성돼 있는 거래대금이나 모든 시장의 흐름 기준에서는. 그래서 25,500원에서부터의 편입 설정을 잡아온 거고 그리고 메타방의 기준에 지금 강보합에 대한 불편함들이 일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가 26,05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이 뭐 5% 기준입니다라고 해서
오버나잇 해도 그렇게까지 전체 계좌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면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메타방은 100% 갖고 있죠. 그래서 메타방의 전략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메타방의 기준에 뭐 어제 재편입의 단가든 뭐든 뭐 평균 단가가 어찌 형성됐든 지금 그 매매 따라기 계좌의 그 평균 단가의 설정 범위는 26,374원에 돼 있어요. 저게 매수 매도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에서의 평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가격을 꼭 기준으로 해서 나는 수수료까지 꼭 빼고 나올 거야. 난 10원짜리 하나 손실 못 보겠어. 그러면 안 돼. 절반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절반의 기준을 26,050원에서 들어 올리지 못하고 여기서 맴돌고 있다. 또 우리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물량도 소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물량도 소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만 주 갖고 있다고 치면 그게 7억 5천이에요. 대략 한 15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땐 15억 다 안 따라해. 왜냐하면 매매 사인 내봐도 체결 강도 보고 매도 사인 내봐도 체결 강도 보고.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15억 정도 돼요. 전체 인원이. 응? 근데 그 물량이 다 안 움직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아봐야 지금 3만 주야. 그럼 7억 5천이에요. 그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거래대금 4위까지 형성됐던 종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13위에 놓여져 있는 세진중공업에 7억 5천을 한 방에 해소를 못한다?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와 단타 쳐서 대박 냈어요. 그건 거의 뻥이 많고, 응? 그리고 선행 매매죠. 야 내가 하는 거 쫓아해놓고 자기가 사고 쫓아오면 거기다 때려버리고. 그리고 자기 혼자 하니까 막 1,000주, 3,000주, 5,000주 이렇게 팔아. 근데 메타방은 3만 주 매도 사인 내버리면 어떻게 돼? 후루루루루 움직인단 말이야. 후루루루.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지만 호가에 뭐 지금 현재 1억씩 형성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위로 걸어놓는 매도 부분을 형성을 찾겠죠. 어찌 됐든 결론은 뭐 그런 복잡한 내용 떠나서 결론적인 부분은 26,050원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여기를 못 뚫을 것 같다. 이 이상으로는 아무도 안 산다. 바보 아닌 이상 이 이상으로 왜 사냐. 더 올라갔다간 투자 경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런 거 타이틀 달고 하는 거 귀찮은데 싫은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예를 들어서 강부하권에 제가 편입한 평균 단가 26,374원 대비 손절이더라도 강부하권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밀려 내려온다면 거기서도 심사숙고해서 나머지 물량을 손절을 해야 될지 재편입에서 다시 일부 1%씩이라도 가져갈지 아니면 하이닉스가 지금 고점 찍고 밀려 있는데 이스페테시스가 또 삼성전기가 또 관심을 좀 가져보겠다 한 대한조선이 고점 찍고 밀려 있는데 그쪽으로 편입의 기준을 잡아봅시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적은 물량 가지고 호가만 지금 형성돼 있어서 그 전략을 꾸릴 수 있다. 기본적인 전략의 기준은 누구나가 흔히 얘기하는 어찌 보면 현실성이 일부 결여돼 있는 그냥 여기서 살고 여기서 팔아요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살 수 있는 물량도 없고 내가 팔 수 있는 물량도 형성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사? 만약에 여기서 10,000주 사세요. 10,000주 정도는 뭐 그래도 이렇게 살 수는 있겠죠. 10만 주 사세요. 25억 사버리세요. 어떻게 사냐고. 또 10만 주 매도하세요. 어디다 매도할 거냐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뭐 소형 단타 친다고 해갖고 뭐 우리처럼 주력주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야 여기서 매수하시고요. 매도하시고 몇 명이나 매매할 수 있냐고. 나머지는 다 물량바지지. 손 빠른 사람의 물량바지. 손 빠른 사람이 나 대박 났어요 올리면 야 내가 못해서 그랬구나. 저 사람은 수익 났다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력주의 비중을 채우고 변동성 매매 비중을 채우고 메타방이라고 해서 특화를 해놓은 이유가 VVIP방도 다 하게 해주지. 그러면 자금이 어떻게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매매 기준이. 자 어쨌건 제일 좋은 장은요. 하이닉스가 10%씩 올라오는 그런 장. 그리고 어제처럼 세진중공업이나 HJ중공업이 속된 표현으로
거래대금 3, 4위 미친 듯이 터져가지고 시가총액이 1조짜리 애들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의 한국 대한조선이 뭐 좀 거래 형성돼 있는지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어요. 그 대한조선 보면은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보면은 뭐 알테오젠의 변동성이 확장될 때 그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알테오젠의 거래 대금 조 단위씩 터지니까 페트론 같은 애들 막 상한가 가고 그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호가 잔량의 물량이 없어. 그리고 이제 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가 예를 든다면 프로그램이 월등히 들어오고 위에 막 만주 단위씩 막 쫙 쌓여 있으면 만주 단위면 한 호가에 8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매매할 수 있을 거는. 그래서 오늘 얘를 좀 보겠다라고 한 이유가 그런 맥락입니다. 다른 쪽에 이제 쉬어갈 때 기준에.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요 물량 25,000주를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그럼 순간적으로 또 강보까지 확 형성이 되죠. 위에 매도 물량이 무조건 많이 쌓여야 됩니다. 장중에 보면 어느 시점에 매도 물량이 확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에는 이거 들어 올릴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뭐 여러 얘기가 많아졌는데 결론적으로 손절 범위는 25,050원의 기준을 손절의 설정 범위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25,000원 그 위에서의 흐름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를 기준을 잡아서 일단 대처를 해나가자. 지금 24,000주를 프로그램이 딱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부 흥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잡아주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국계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개인들은 전혀 관여가 없어요. 0.1도 관여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라는 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라이센스를 득한 쪽만 매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위에 다 촘촘히 쌓여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없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메타방의 기준에서. 그렇게 하고 최종 그 결정 범위를 내드릴 거예요. 어차피 이제 뭐 걸어놓을 거냐 아니면 여기 뭐 만주 단위 쌓여 있을 때 거기다가 이제 우리 물량을 소진시킬 거냐 절반을 뭐 그런 기준. 그렇게 해서 미리 뭐 걸어놓는 전략 기준으로 설정할 거니까 메타방의 기준 그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래는 요 정도 터져야 되는데 저는 지금의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얘가 갑자기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지만 뭐 HJ 중공업이 뭐 슈팅 나와서 거래 정지까지 들어가려면 벌써 이미 속된 편으로 어제처럼 미친 듯이 움직여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거래 정지까지 가자. 응? 투자 경고 지정되고 거래 정지까지 가자. 미친 듯이 날아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만지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응?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HJ 중공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얘도 투자 주의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투자 경고를 받으려고 생각했다면 벌써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어야 돼요. 어제처럼.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움직여봐야 제가 볼 때는 3에서 5% 정도. 그러니까 대략 뭐 전일 그 장중 고점 27,400원 많이 움직여봐야 27,000원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많이 움직여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매물이 나올 거예요. 차익 실현. 귀찮아. 더 올라가면 투자 경고야. 귀찮아. 그런 매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을 때 3에서 5%고 대밀리면 이제 다시 25,000원 공방까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메타방은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메타방은 움직이겠다. 움직여서 이왕이면은 뭐 손절 범위 내려 손절을 하는 그 관점보다는 손절을 안 하고 또 버팅기전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 때 지금 26,000원을 못 넘기고 계속 뭐 시초가가 전일 종가 26,050원인데 뭐 명목 가격 26,000원이라고 했을 때 거기를 세게 거래를 터트리고 양봉으로 넘겨주거나 프로그램 매도가 33만 주가 아닌 프로그램의 매도가 이제 매수로 전환되거나 하면 공격 성향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지금은 26,000원 위쪽에 올라왔을 때 적정한 가격에 현금을 메타방은 50% 일단 확보하겠다. 어차피 전일 종가 수준이기 때문에 위축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변동률은 뭐 하방으로도 굉장히 크게 열린다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오늘 하루 투자 주의 지나고 나면 내일 슈팅이 나올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현금할 수 있을 때 또 현금 해놓고 내려오면 뭐 다시 사든 그렇게 가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5,000원, 25,500원의 그 빨간 매수가 아니라 초록 편입할 수 있다. 교육받은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거래 대금은 무조건적으로 빨간색으로 저기 편입 기준이 잡히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 무조건 15만 주, 20만 주 터져줘야만 그래야만 그나마도 공격적으로 따라 붙어볼까 정도. 그리고 VVIP 방에 26,100원에 오히려 매수 사인을 낸 거는 가지고 계셔도 돼요. 요 정도로 끝나면 투자 주의 해소되고 슈팅 나올 수 있어요. 뭐 그 기준이 되는 거죠. 배우신 것처럼 꺾인 크로스가 다 나와 있는데 왜 매수가 안 되느냐? 거래가 없잖아요. 신뢰도가 없죠. 프로그램 일부 줄어들었지 매수 전환도 아니죠. 그래서 5분봉 기준에서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주월봉은 안 나빠요. 일주월봉은 뭐 지금 얘가 절대 뭐 나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잘 쉬어간다. 근데 일주월봉 뭐 보시면서 이평선 교육받고 뭐 5일선이 유지되면 가져가시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면 5일선이 저 바닥에 있어요. 얘가 지금 5일선이 23,650원이에요. 근데 주가가 밀리잖아요. 그럼 23,000원도 훼손될 수 있어. 지금 일본 기준에서 5일선이라는 거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요 5개의 종가의 산술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5일, 8일, 9일, 10일 종가하고 지금 현재가 있죠. 그거 5개를 더해서 5로 나눈 게 5일선이야. 그렇게 단순한 거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예전에 컴퓨터가 없을 때 종가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한번 보자의 기준이지 지금 컴퓨터가 있어서 장중에 실시간 매매 평균 단가가 26,363원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것들도 매매 평균 단가 데이터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쪽은 그 데이터를 보고 평균치를 따져서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의 법칙이고 그게 그램벨의 매매 법칙 4법칙인데 그걸 한 단계 더 업을 시켜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야기 듣는 MACD 오실레이터라든가 우리가 보고 있는 소나 모멘텀. 소나 모멘텀이 더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생긴 걸 우린 기준을 찾겠다는 거예요. 우상향이죠. 그러면 일반 개인들의 가장 현혹되는 게 5일선. 그럼 또 이제 방송 나와서 헛소리하는 애들은 3일선을 얘기해요. 3일선이 이탈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이평선 기울기 보시면 되는 거고 이 5일선이 결론적으로 내려온다. 23,000원까지 내려와요. 오늘 만약에 5일선 지지라인을 보겠다 한다면 그건 너무 과하죠. 그래서 일단 뭐 전저점이 훼손이 되면 안 되겠고 오늘의 장중 개장추의 저점 거기가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면 매수 잔량이 또 많이 쌓여져 있는 게 보여져요. 그게 이제 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 터지고 지지라인이 이탈되죠. 그럼 불편해지죠. 그러면 수급이 굉장히 꼬여지는 게 됐잖아요. 어제처럼 프로그램 막 들어오면서 개선되면서 조정이 나오면 뭐 버텨볼 만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모두 불편하지 않습니다. 샛별형 뜨고 나서 오버슈팅 나온 자락에 윗꼬리가 일부 달려있는 거지. 근데 저 봉이 원체 변동률이 큰 봉, 40%대 봉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꼬리 달고 내려올 때까지 그냥 막연히 손 놓고 있기라는 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요 꼬리도. 그래서 마지노선 설정해 드린 거고요.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 조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 그리고 그 전에 뭐 여기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오셔가지고 보시면 동영상이 아침 출근하면 이것 좀 끄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 모니터에 좀 붙여놓으면 안 돼요? 모니터에 잊어버리지 않게.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녹화 방송 다시 보려고 누르면은 안 나오잖아, 아무것도. 어? 껐어요, 이거 지금? 아, 일주일에 몇 번씩은 이거를 안 꺼가지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껐는데 또 나온 거야, 내 화면에만? 끄세요. 응? 모니터링 하신 분. 아, 뭐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오셔가지고 메인 화면 보시면 이렇게 검색기 신청하는 그 공간이 나와요. 검색기 여기서 신청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HJ중공업, 뭐 세진중공업, 어제 장중부터 해서 이스페타시스, 현대힘스, 뭐 또 하이닉스, 응? 전부 다 나와 있죠. 에이벨바이오 다 사상 최대 신고가고, 이런 종목군들을 영상을 보시면서 뭐 대처하실 수 있다. 대부분이 다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기본적인 부분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간단하죠.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실질적이 있어서 펀더멘털이 저평가인 종목, 지금 신고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라고 해석해야 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하게 붙어있는 방산조선, 또 원자력, 원전, 그리고 조선 쪽도 지금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해요. 전부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안 갖고 있으면서 뭐 욕하는 종목이 아니라. 그래서 그 큰 범위들 설정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다라는 내용,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찾아오시면 메타방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렇게 계좌 따라하기의 기준으로 설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9월 말까지,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9월 말까지 열어드리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20%의 수익 범위가 월 기준에 형성이 되면, 그러면 목표치 도달이기 때문에 마감입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20%가 형성이 됐어요. 놀라실까봐 어제 강조를 해서 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라도, 오늘 뭐 지금 14%의 수익 범위에서 움직이는데, 26,000원 초반에서 정리하면은 16% 정도에서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그 지금 14.5% 수익인데, 얘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있는 종목 쪽에 접근을 해서 그 수익 범위가 형성이 돼서 20%를 넘긴다. 뭐 예를 든다면 HJ중공업이나 세진중공업이 오버슈팅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얘가 20%를 넘긴다. 그러면 아쉽지만 과금을 하고 들으시는 메타방역 당연히 유지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매매 따라하기 방 접속을 막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못 쫓아오셔서 수익이 나 20% 안 났는데요. 그건 못 쫓아오신 거고. 그리고 하여간에 그래서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고, 따라 하실 분들은 뭐 철저하게 같이 따라 움직이셔서 나중에 돼서 이제 뭐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수익 못 났어요 이러시는 부분보다는, 그리고 VVIP 방으로 오시는 게 옳고, 전화번호는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세요. 같이 움직이셔서 지금 이제 우리 계좌 손익 부분 포트폴리오를 지금 좀 캡처해 주세요. 캡처해 주시고, 자료들 작업을 하면은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올려놔줘요. 포트폴리오 올려놔주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일주 월봉, 원고에 있는 거 주봉 월봉이었죠. 원본 파일 가져다가 거기다 좀 넣으라 그랬어요. 어제도. 하이닉스 주봉 월봉, 세진중공업, HC중공업 일주 월봉,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일주 월봉. 그렇게 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이제 100만 원 수준에 놓여져 있네요. 우리는 일단 어찌됐건 저 정리를 해서 수익 범위를 다른 쪽에서 이제 창출해낸 부분이 되고요. 포트폴리오 나오면은 한번 그 포트폴리오를 볼게요. 그리고 엄청난 수익 범위가 되진 않겠지만 7월 12일 강연회 이후에 포트폴리오의 기준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이제 3만 원대 초반에 손절을 한 상태인데 그걸 감안하면은 계좌 수익률은 지금 10% 정도 위에 나무에 있는 게 계좌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강연회 때 오신 분들께 설정해드렸던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하나솔루션을 방안의 기준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25%씩의 비중으로 설정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응?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아쉽지만 3만 원 초반에 다 손절을 했고 그리고 요 기준 가격이 이제 강연회 끝나고 월요일 7월 14일 시초가 기준입니다. 7월 14일 시초가 기준 대비 이스페타시스가 33%.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강연의 날짜가 하이닉스가 고점을 형성하고 있을 때여서 삼성전자가 16% 오히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9월 말까지로 된다면 요 계좌 포트폴리오라면은 이게 제가 볼 땐 대략 한 20% 이상 수익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종목별로 10%씩 또 이스페타시스는 그 이상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9월 말에 지금 강연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매매 따라하기 방의 지금 수익 범위가 9월 말까지면 최소 30% 정도는 최소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메타방은 기존에 과금하신 분들이 이제 뭐 유지되겠지만은 신규적으로 메타방을 유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그 기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방은 지금처럼 뭐 무료로 열어드렸을 때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면 그거는 대처가 안 돼요. 특히 지금은 그나마 수익 계좌여서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마이너스 뭐 6%, 8%, 10%까지만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VVIP 회원분들은 그나마 서로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래 조금 시장 영향도 있겠거니 뭐 이래저래 따져보고 대처를 할 텐데 신규 가입자분들은 그 좀 마인드 컨트롤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메타방 같은 경우는 VVIP 방을 거치신 분들 기준에서만 받고 있는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세진중공업의 26,000원 전후에서 일단 덜어내고 재편입 뭐 그 정도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을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 시장 조치 본다 그랬죠. HJ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장 조치를 볼게요. 일봉 차트 꺼내놓고 그리고 변동성의 기준까지. 그래서 HJ 중공업이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 투자 경고 지정 예고라는 이제 시장 조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되면 이제 투자 주의,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면 재차 또 투자 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번에 투자 주의를 받은 게 가장 최근 28일 이후로 따졌을 때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되면서 9월 3일 장 끝나고 투자 주의가 된 거예요. 9월 3일 장 끝나고. 그러면은 9월 4일 날짜를 보면 되잖아요. 9월 3일 장 끝나고 나왔고 9월 4일 날 마이너스 5.95까지 밀려내려서 이날. 그죠? 9월 4일 날. 기억나세요? 목요일 날. 그러고 나서 강보합으로 이제 그러니까 1.71까지 들어올렸다가 종가 부분이 4% 1.71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종가가 4%대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6에서 종가 4%. 그러니까 투자 경고 지정 예고 투자 주인데 4%까지 들어올려도 투자 경고 지정이 안 되는구나. 가격이 안 맞는구나. 그거 계산해 드린다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 기준에 한 템포 쉬어가고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 날 슈팅까지도 나왔어요. 13%까지. 근데 투자 경고 지정이 안 돼. 그 지정 거래일의 방식이 있으니까 계산해 드린다고. 그러고 나서 8일 날 그죠? 8일 날 8일이면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다시 나와요. 월요일 날 8일 날 장 끝나고 투자 주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훼손된 내용이 주가가 살짝 눌리고 시작해서 마이너스 6으로 끝나요. 장중에 막 8%까지. 이날 프로그램 매달 200만 주 나왔죠.
200만 주. 그러면서 6%. 그럼 200만 주 매도 6%는 덜 밀렸지. 어제 300만 주에 28%까지 올랐으니까. 그죠? 그래서 투자 경고 이제 피했잖아요. 피하고 돌리고. 근데 오늘 뭐 약세로 끝난다, 6%로 끝난다, 그럴 것 같으면 개장 초부터 지금 더 두들겨 맞아야 되고, 프로랩이 더 나와야 돼요. 세진의 기준에. HJ중공업도. 응?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어제 슈팅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때문이 아니에요. 9일날 이날 그 조정받을 때 이미 개장 전에 나와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날 슈팅이 나오니까 정지가 된 거죠. 이제 아니, 정지가 아니라 투자 경고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보합권 내지는 뭐 그 위에 건인데 일단 가격을 설정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사실은 그 내용이 뭐 속단 표현으로 자기들 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런 게 이제 한 번씩 조치가 나오면요. 시장 조치가 비이성적인 매매들 때문에 많이 바뀌는 거예요. 특히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HTS가 처음 생긴 게 99년, 2000년인가 뭐 그쯤일 거예요. HTS 처음 생긴 게. 그래가지고 HTS 처음 생길 때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많이 생기죠. 대구백화점 우선주 주식수 4,000주인가 뿐이 안 돼. 4,000주인가 뿐이 안 돼. 그걸 5,000원대 두 명이 다 사요. 그러면은 4,000주 5,000원이면은 2억 분이 안 되잖아. 그 2억 가지고 지들이 물량을 안 내놓고 기세상한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70만 원인가 80만 원까지 가요. 뭐 그런 내용들. 그것 때문에 이제 우선주에 대한 뭐 투자 경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저도 이제 뭐 증권사 관계자가 아니고 제가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가면 이런 규제라고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이런 내용을 뭐 교육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술적 분석이나 파생 교육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읽어보면 사실은 이해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단기 급등, 요 보면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종목은 지정 예고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에 또 이내의 날로서 어느 특정일에 판단일에 또 T 다음 일 지들만 알아듣는 내용 써놓고 앉아 있는 거야 사실은. 응? 증권사 전화해서 얘 얼마면은 투자 경고 지정돼요라고 물어보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담당 부서 연결해서 계산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 지정 예고의 사유는 9월 10일의 종가가 15거래일 전일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래일 기준에 15거래일, 어제 종가의 기준이. 그러니까 9월 10일 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저도 명확찮아요. 어떤 게 열이 아니라 15거래일이구나. 15일 전일의 종가보다 15일 전일의 종가면은 얘를 포함했다는 거야. 포함 안 했다는 거야. 저도 그게 솔직히 헷갈려. 그잖아요. 11일 날 예정되는 거고, 예정 사유는 이제 9월 10일에 요 날의 종가 대비 15일인데 그게 거래일로 표현도 안 해놨어요, 얘네들도. 근데 거래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일의 기준이고 15일 전일의 종가. 그럼 15일 전날이라는 건지 아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짜증 확 나는 거지. 응? 지들끼리만 아는 내용. 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이제 지정 예고일로부터 계산해서 오늘이죠. 그러니까 지정 예고일이 오늘이잖아. 11일. 오늘부터 계산해서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로서,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제 투자 단기과일 지정 예고인 거예요. 10일 동안은 급등이 나오면 투자 경고 넣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급등이 나왔을 때 넣겠니? 라고 했을 때 요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열흘 동안에, 오늘부터 열흘,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은 오늘 11일이니까 거래일수로 12일, 그 다음에 다음 주 5일, 그러면 7일 거래일이죠. 24일까지. 24일까지 주가의 변동이 확장되면, 그럼 투자 경고를 넣겠다, 지정하겠다, 그럼 어느 정도 확장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니, 그 이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게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풀리면 25일 날 투자 주의가 한번 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26일부터 이제 일반 종목이 다시 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사항이 모두 들어가야 돼. 세 가지 사항이.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면서 저도 욕이 확 나오는데, 개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서 이걸 뭘 풀어놓든가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아니면 가격을 써놓든가 그냥. 응?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매매는. T의 종가가 5일 전날 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을 했을 때,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기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부터 60% 이상 상승하면 안 돼. 그럼 오늘 추가적으로 얼마예요? 추가적으로 20%까지 올라도 돼. 그런데 이제 이 18,000원 기준에서의 60%이니까 뭐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아예. 저 날짜가 하루 이틀 틀릴 수는 있어. 근데 다행인 거는 뭐 그 전날까지로 하더라도 얘가 저점이니까 18,470원 곱하기 160. 그러면 3만 원이 안 돼야 돼. 3만 원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일단은 하여간 어찌 됐건 60%를 넘기면 안 돼. 어? T의 종가가 오늘 그럼 내일은요. 만약에 오늘 종가가 5% 오르고 끝났어. 뭐 쉽게 그냥 27,000원에 끝났어. 28,000원으로 할까 기분 좋게? 28,000원이 돼도 투자 경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8,000원으로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28,000원이면은 얘에서부터 이제 또다시 60%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야. 아까 얼마였어요? 29,500원이었죠. 그것만 안 넘으면 투자 경고 아니야. 내일은요. 내일은 투자주의가 아니야. 오늘 하루만 투자주의인 거야. 그 다음에는요. 월요일 날은 얘가 빠져나가고 이제 얘부터 되잖아요. 얘 기준에서 6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요. 얘 기준에서부터 60%.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아예 오르지 마라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기준, 이게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기준이 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그거는 이제 포함이 되겠지.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쭉 뻗어 올라가다가 막판에 그냥 막 두들겨 패가지고 종가 기준에 전일보다 또 전거래일보다 앞전 고점보다 낮게 끝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꼬리 달리고. 얘는 이제 뭐 여차하면 신고가니까 지금 형성되는. 그리고 세 번째는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업종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저걸 또 계산해 줘야 된단 말이지. 그럼 뭐 그냥 시장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시장 수익률은 일단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상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마지막 요게 이제 관건인 거죠. 마지막 요게. 그래서 오늘 기준에 마이너스 T-5 기준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긴데 넉넉 잡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계산이 여기서부터 땡긴다 해도 요날부터 요날 저점 대비 60%. 얼마? 29,550원. 금요일 날은요. 요날 대비 60%. 그럼 요날 그 종가 대비잖아요. 저가 대비? 저가 대비인가? 어떻게 돼 있어? 아, 종가 대비네. 종가 대비니까 요날 종가 대비 혹은 요날 종가 대비. 저점도 아니네. 저점으로 하면 18,470원이고 요날 만약에 종가라고 기준 잡으면 19,300원 대비 60%. 19,300원 곱하기 60%. 얼마? 38,800원이 돼도 얘는 투자 경고 하나. 그 다음 날은요. 얘 종가 대비 60%죠. 그럼 얘 종가 얼마예요? 23,500원. 23,500원 곱하기 60%. 얼마예요? 37,600원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손을 타고 있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 뭐 투자 경고가 아니니까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투자 경고 지정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진 않다. 지정 사유가 지금 단기 따블이 나서 지정이 됐을 뿐이지 추가적으로 60%가 올라와야 되는, 그러니까 60%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오늘 종가 대비해서 상한가까지 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투자 경고 지정되진 않는다. 아시겠죠? 그럼 투자주의 오늘 하루 빼고 내일부터는 투자주의가 풀려요. 그러면 내일 또 거래 터트리고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뭐 종가가 뭐 어떻게 끝날지언정 변동성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점만 이탈되지 않으면 매수 강도가 들어온다라는 거고, 이 정도 계산 방식은 젊은 친구들은 다 해요. 어? 이 정도는. 그래서 이게 더 궁금하면 증권사 전화하면은, 야, 그래서 T-가 언제야? 알려줘요. 전화 받는 분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투자 주의 경고 때문에 겁먹으실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 하루 잘 이렇게 쉬고 있으면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라. 대신에 이제 외따방의 경우는 아까 분봉 보신 것처럼 거래가 없어. 없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 뭐 그러다가 한 방 빵 치면 이제 또 거래 수반되고 움직이겠지. 근데 지금 참 이게 아리까리한데, 일단은 26,000원대 초반, 그러니까 26,000원 전후 기준에 엄청난 매도가 물량이 쌓여 있으면, 엄청난 매도 물량이 쌓여 있으면 기대를 해보는 거고, 저쪽 그 HA 중공업도 순간적으로 막 5만 주, 10만 주, 20만 주 때려 사가지고 들어 올리니까 그럼 거래 터지고 양봉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럴 가능성 제한적으로 보이고, 평상시대로 해석했을 때 오버슈팅 나오기가 좀, 갑자기 무슨 뭐 수주, 대규모 수주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하여 결론은 VVIP방은 얘든 뭐 HC 중공업은 어제 다 차익 실현 끝내놨는데, 재편입을 지금 저쪽은 안 하고 있는 거고, 투자 경고고 좀 쉬어간다라고 치고, 얘 기준은 일단은 좀 정리해서 오히려 대한조선 쪽을 한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 감안해서. 그래서 26,000원 정도 오면은 대한조선 쪽도 감안해서 절반 이동해 보고 전량을 이동할지, 아니면 다른 쪽의 기준 또 종목이 눈에 확 띄는 종목, 오늘 들어가서 변동률이 확장될 수 있는 쪽, 뭐 하다못해 하이닉스가 지금 고점 찍고 확 밀려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들어가면 다시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흐름으로 충분히 기대가 된다 라고 한다면 그쪽의 접근 범위를 또 설정할 수 있겠죠. 됐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피어셀도 지금 뭐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호가 물량들을 집어넣어서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해요. 호가 단위에 이제 그 50원 단위의 호가이기 때문에 0.몇 %이기 때문에 진입 범위가 이제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든 보고 설정 기준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시 올려놔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매매 따라가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그리고 매매 따라가기 기준을 한 번 더 간단하게라도 녹화를 할게요. 그 내부에서도 잘 이해를 설정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기준이 14.6%의 수익이에요. 그리고 21,000원대, 26,100원, 뭐 여기서부터 2% 정도 올라오면 뭐 16%, 17%예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에서 변동성이 조금만 맞아도, 그리고 얘가 지금 당장 농담해라, 생각보다 안 무너지죠. 어제 18%나 올랐는데, 차익 실현했고 재편입이고. 그래서 일단 영상 올려드립니다.